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죠. 송구스럽다. 예. 네, 말 그대로 오늘의 가장 뜨거웠던 키워드입니다. 박 전 예. 대통령이 어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오늘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바로 이 표현 송구스럽다를 했습니다. 예. 평소 뭐 자주 듣는 또 자주 쓰는 말이긴 한데 의미가 좀 아리송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단어 중에서도 오늘 이 경우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해석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미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임기 시절에 이미 여러 차례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당장 지난 1차 대국민 담화 때도 심력 끼치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 송구스럽다. 2차 대국민 담화에서도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다. 또 탄핵 심판 변론서에서도 마음을 상하게 한 점 송구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실은 처음 알았는데요. 예. 매번 송구스럽다는 표현을 썼다는 매번 것은. 표현을 썼는데 근데 보시는 것처럼 예. 송구스럽다라는 그 표현 앞에 왜 그런지에 대한 어떤 이유를 다 저렇게 써놨습니다. 예. 저는 이유를 밝혀서 죄송하다는 의미와 비슷하게 송구스럽다는 표현을 사용한 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예. 그런데 다 아신 것처럼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유를 안 밝혔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저렇게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 무엇 때문에 이게 이제 빠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진솔한 사과라든가, 아니면 탄핵 심판 인용에 대한 어떤 승복으로 해석되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고 사실상 좀 모호한 화법이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저희가 또 국립국어원에 문의를 다시 해본 결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구스럽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과 거리가 있다. 잘못을 인정했다는 의미를 드러내려면 명확하게 죄송하다는 의미를 쓰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다시 얘기해서 송구스럽다는 단어 자체에 사죄나 죄송의 뜻이 들어있다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려준 겁니다. 예. 박 전 대통령 측도 국립국어원에 혹시 물어봐서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국립국어원의 저 뜻풀이는 좀 절묘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박 전 대통령 측 태도가 좀 과거하고 좀 달라졌다는 점이 많다면서요? 당장 오늘 손범규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검찰이 재소환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기본적으로 응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걸 거부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사실 검찰이 전직 대통령을 재소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많습니다. 예. 따라서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가정에 대한 대답이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대면 조사를 그동안 거부해왔던 점 등에 비춰서는 상당히 입장이 바뀌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이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구속 기소 같은 것을 좀 피하려고 전략적으로 자세를 낮추는 것이다. 이건 이미 나온 분석이기도 합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가겠습니다. 용팔이 같다. 자, 자유한국당의 임명진 비대위원장 오랜만에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예. 오랜만에 친박계를 향해서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직접 예. 들어보시죠. 친박 백구는요, 제가 보니까 이념이 없어요. 이해관계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가깝게 가서 뭐 삥땅 좀 쳐볼까, 아니면 공천 좀 받아볼까, 아니면 자리 좀 얻어볼까. 예.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삥땅을 쳐볼까 하는 얘기는. 혹시 삥땅은 국립국어원에 안 물어봤습니까? 송구스럽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보진 못했는데 예. 뭐 어원은 여러 개 있는데 정확하게 아직은 출처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정확한 뜻에 대해서. 미안해하진 않는다는 얘기군요. 송구스럽다는 얘기는.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게 뭐 같은 당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뭐 윤리제소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렇게 좀 일종의 막말 같은 것이 나올 때 비대위원장이 직접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오늘 용팔이 사건이라는 또 비유도 썼는데 예. 또 계속 지난 17일이었죠. 대선 후보 비전대회 당시 자유한국당 행사에 친박계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해서 인위연정을 향해서 뭐 빨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욕설을 하고 또 행사를 막 소동을 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기자들이 그때 소감이 어땠느냐고 물어보니까 인 위원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자유당 때 말입니다. 강목으로 했었던 전당대회 아시죠? 강목으로 전당대회를 방해했던 용팔이 사건 아십니까? 그런 생각이 딱 들었다라고 소감을 피력을 했는데 예. 참고로 용팔이 사건은 자유당 때가 아니라 87년 그렇죠. 50 시절 민정당 시절
통일민주당 창당대회를 방해했던 사건입니다. 예. 뭐 지금은 목사님이 돼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임명진 위원장 친박계를 비판할 때 자주 자유당과 비교를 하는 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예. 지난 1월이었습니다. 서청원 의원과 한참 날선 공방을 벌일 때 서 의원이 인 위원장 마치 4.4.5의 부정선거라는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인 위원장은 또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친박들이 하는 행태 지금 세상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자유당 때나 있었던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둘 다 새누리당이었는데 지금은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이 바뀐 상태입니다. 예. 뭐 어쨌든 또 이 자유한국당의 비판적인 사람들은 자유당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예, 한국당이라고 불러달라고 해도. 다음 키워드는요? 마지막 키워드 가겠습니다. 또 구청장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 등을 단체 카톡방에 유포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이 뭐냐면요. 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또 노무현, 문죄인은 엄청난 비자금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좀 내용들인데 이것도 막말에 속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자 당장 문재인 캠프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내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키로 했습니다. 이미 선관위에서도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예. 신구청장은 지난주에 그 박 전 대통령 저 자택에 화환 보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로 이제 선거법 위반 논란도 있었는데 또 이런 일이 아무튼 생겼습니다. 그죠? 그때 화한 여부에서는 명확하게 보냈다는 얘기를 안 해서 조금 이게 그 사실관계가 애매했었는데 이번에는 명확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자 곧바로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부지불식간에 전달한 것이지 어느 특정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었다. 자,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앞으로는 더욱 신중을 가하겠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환을 보낸 걸로 알려졌었죠. 보냈다고 했는데 또 그 이후에 말을 바꿔서 보낸 적이 없다라고 해서 아직 그렇습니까? 명확하게 아직 왔다 갔다 확인은 안 했군요.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